요즘도 뭐 명태균 게이트 아주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급감할 때까지 정말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이 녹취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이 경쟁이 붙었어요, 기자들이. 근데 나오는 내용마다가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에서 부인하는 거하고 다 반대잖아요. 걔네들 다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명태균 씨도 지금 전부 다 자기 목소리로 나온 거를 다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인데 그 누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파겠습니다. 네. 자,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 세상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전계환 평론가의 마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건 나온 다음에 종횡무진 다니면서 취재를 열심히 하고요. 아, 속보, 그다음에 인터뷰 아주 그냥 다른 데서 절대 못하는 이걸 지금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뉴스타파가 보고서 내용을 가공 요약한 명태균 메모장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저 이 명태균 메모장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 텍스트 문서로 된 건데,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있고요. 500자 분량의 텍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통상적으로 이게 정치권에서 보고할 때 많이 만드는 뭐 텍스트 문서인데 통상 이게 누구한테 보여줄 때 많이 쓰느냐? 시간 없는 후보한테 직접 갈 때 많이 쓰죠. 아, 이런 거는? 대부분 후보자들은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들춰서 읽을 시간이 없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해보고 후보협회 다녀보면 통상 구두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후보님, 구차 보고서가 있는데 요점은 이렇고 요점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주 한 번에 볼 수 있는 텍스트, 한 장짜리 보고서. 이게 늘 후보한테 가는 공산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측컨대 명태균 씨가 이 구차 보고서를 집약한 텍스트 문서를 작성을 한 것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보고하기 위한 용이 아닌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보고하는 아주 중책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어떤 문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보게 되면 공표 및 보도 불가 자료 미래한국연구소 자체 면밀조사 9차 지금 무선 RDD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016명에 대해서 이제 했다. 이러면서 후보 지지도, 당선 가능성, 단일화를 유리한 후보, 사전투표 참여 여부, 정당 지지도, 그 다음에 이 면밀조사 9차 중에서 사전투표 참여자를 또 따로 떼어서 사전투표 참여 응답자 남녀 2,796명 이분들을 또 가중치를 또 따로 줘가지고 후보 지지도를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내고 당선 가능성, 뭐 단일화를 유리한 후보,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이제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죠.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다가 아까 좀 전에 본 게 그 여론조사 보고서예요. 이후 전화로 텍스트로도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달라고 했다. 어딘가에 보고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이거는 그래프 다 빼고 그냥 한 장짜리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그 보고용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걸 했는데 이 사실은 그 통화 녹음도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보고서는 그냥 하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가 지금 있는데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아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자기 목전 앞에 와 있잖아요. 네. 자기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 무조건 사람이, 부인이다. 네, 지금 부인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바로 녹취록 그거예요. 내용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녹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혜경 씨 휴대전화에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됐던 게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본인은 다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자기도 당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2022년 3월 8일 6시 35분에 명태균 씨하고 강혜경 씨가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보고서는 그냥 하고 그 보고서 그다음에 텍스트 있잖아 텍스트 네 거기는 100분율로 해서 계산해줘 그 텍스트는 금방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전체 합이 100이니까 나머지 무응답 이런 것들을 프로테이지별로 다 넣어주면 된다. 그것만 해달라. 그러면 100분율로 다 계산을 해서 주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요. 이거는 대통령에게 그냥 직보하려고 이 한 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이제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9차 보고서가 대선 투표 전날이에요. 3월 8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날 9차 보고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명태균 씨가 본인이 9차라면 8번을 더 했다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선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와 긴밀하게 보고를 했었고 결국에는 마지막 방점으로 당신은 이긴다.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명태균 씨가 점점 좀 말하자면 못나지고 있다. 못나지. 예, 처음에는 뭐 대단히 뭐 본인은 그 자존감이 높고 뭔가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라고 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짓 해명은 없이 동문서답은 했지만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그냥 거짓말을 해요. 아 본인이 바보입니까? 자기 돈 써가면서 보고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허장성세를 직원한테 하면서 그렇게 참 한가하게 살았다. 본인 말이 거짓말하면 참 한가하게 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김성환 평론가서 얘기한 대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제는 어떤 뭐 방어권 차원에서 거짓말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 근데 이 보고서 만든 시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3월 8일이잖아요. 3구 대선이잖아요. 대선 하루 전날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건데 후보 입장에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굉장히 피가 마르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대선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선 깜깜이 기간이 3월 3일부터 들어갔거든요. 근데 3월 3일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상막하인 상황에서 안철수하고 단일화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엄청나게 궁금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캠프 내에서 이 보고서가 올라가 가지고 얘기가 됐다고 하면은 그건 뭐 이철규나 누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강혜경 씨 녹취 내용이나 주장을 보면 이철규나 이런 사람하고 연결됐다고 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궁금해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 흐름을 0.73%였으니까 결국은 두 후보 간의 차이가 그 사이에 있었던 여론 흐름을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그 이전부터 기대해 왔기 때문에 명태균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그 신용환 교수한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 파일이. 그리고 그 교수 신용환 교수한테 나왔다라는 거는 그 3월 9일 아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뭐 그걸 공식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 회의에서 다른 보고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돌린 여론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전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여론조사를 돌릴 때 그 아침 회의에서 무슨 논의를 할 거다라는 걸 알고 돌렸다라는 결론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르게 되고 그러면 그날이 대선 당일인데 아침에 무슨 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나왔을 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한 거예요. 그날 아침에는. 근데 그날 투표하는 날이니까 그렇죠. 뭘 논의를 해야 되냐면은 최대한 투표시키자 이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날은. 그리고 투표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디 어느 계층 누구에게 어떻게 조직 전략을 어떻게 가져간다. 요거를 논의하는 거고 저 보고서의 내용은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이긴 거다. 그리고 그런데 5,000명 샘플 가지고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러면은 본투표에서 우리가 조직을 충분히 하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다. 그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당선 확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최대한 우리가 조직하면 이긴다. 요 회의를 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보고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 텍스트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요거 텍스트는 그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주기 위한 용도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텍스트 파일은.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회의 자료를 들고 있었잖아요. 네. 텍스트 파일을 별도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텍스트 파일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은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봐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저거는. 이 보고서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 눈 안 좋아가지고 이걸로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PDF를 이걸로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도 노안이 왔습니다. 30대 네. 후반에 이미 와가지고 이 40대 초반인데도 노안이 와서
안경 맞추는데도 힘들고 얘기가 또 딴 데로 흘러요. 네, 너무 억울합니다 그냥, 진짜. 네. 이런 원래 하는 얘기를 돌아와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도 이제 바쁘셨던 분한테 보고하기 위한 목적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의심되는 거는 요렇게 텍스트 파일 PDF는 가공하기가 어렵고 텍스트 파일은 가공하기가 쉽거든요. 텍스트 파일 수정하는 거는 뭐 쉽잖아요. 저거 가공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가공하기가 쉽고 공유하기가 쉽습니다. 요거. 그래서 저만의 의심은 요것이 제가 볼 때는 뭐 받은 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기도 좋은 형태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좀 들어갔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본투표 지금 사전투표에서는 우리가 졌기 때문에 본투표하면 이만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이런 거 약간 그대로 넣으면 티나니까 앞뒤 잘라가지고 받은 걸 약간 숫자만 딱 넣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막 돌리면 사실은 이 텍스트 파일이 그렇게 활용하기는 좋은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네. 딱 그 말이 딱 맞는 게, 사실 이게 9차 면밀조사 보고서잖아요. 이 9차 면밀조사 보고서를 그 신용환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날 캠프에서는 지금 말한 대로 사전투표 참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성향을 딱 비교를 해가지고 아직 안 한 사람들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투표 동료를 이런 식으로 하자, 이 작전을 짰었대요. 근데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하나는 그때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한 민주당 성향인 사람으로 보수 쪽에서 분류를 한다고 하던데. 강한, 약한 애 아니고 강한. 네. 그래가지고 종편에서 잘 그 섭외를 안 한다 이런 얘기도 거기서 제가 소문으로 오늘 듣기도 우리 했는데. 다 억울한 얘기 다 합시다 오늘. 네. 그 제가 왜 기억나냐면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격차가 좀 벌어졌었어요. 중간에. 그러다가 거의 대선이 가까워졌을 때 막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딱 달라붙었다. 이제 누가 이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붙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깜깜 기간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선 캠프나 아니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예요. 왜냐하면 그 서울의 소리에도 나오잖아요. 당시 종로에 그 핵심 참모하고도 제가 몇 번 밥을 먹기도 했었는데 종로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대선 캠프 사무실에 서초동 사무실이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 검찰 관계자냐. 콘텐츠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사무실에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시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최고의 참모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뭔가를 대통령한테 코치를 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받았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받았을 가능성이 좀 가장 높다고 보고, 김건희 여사가 파일을 전해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참모라고는 하지만 대선 기간 동안에만 결합된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완전히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윤 대통령 다닐 때 선거 캠프나 아니면 연설이나 이런 장면이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확 가버리잖아요. 막 네, 화를 네. 내고 그랬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지금도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선 마지막 전략회의일 수 있는 회의에서 네. 참모들을 쫄 필요가 있었겠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를 후보가 내려야 막 네. 캠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용도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들어서 주기 위해서 네. 명태균 씨한테 그 파일을 별도로 요약 정리해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